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고 프리랜서로 모델로 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제가 28살이 되던 해 이혼을 경험했는데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큰 상처이자 전환점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하며 건강관리를 한 덕에 모델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재혼해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케어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동시에 여성으로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하고 있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요. 저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연예인 뺨치는 외모이지만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체력도 좋지 않고 운동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빅사이즈 옷을 입어야 하는 거구였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던 그 사건,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인천이 고향이고 여느 집처럼 부모님의 평범한 보살핌 아래 자랐어요.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살림을 똑부러지게 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귀여운 제 동생까지 화목한 가정이었죠. 엄마는 내 가족들은 항상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한다며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 먹이는 걸 좋아하셨고 잘 먹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한약, 양약 등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그런데 한약을 먹었던 탓에 체질이 바뀌었는지 중학교 즈음부터 몸이 쉽게 붓고 살이 잘 찌더라고요. 운동을 안 한 제 탓도 있지만 통통하다 못해 뚱뚱한 몸이었거든요.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부모님 말씀 덕에 제가 살이 찐 모습이 애기라면서 흠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 사회생활을 목전에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와 장을 보러 근처 대형마트를 다녀오던 길에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길거리에 주저앉아 그 길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담석증과 급성 충수염이 같이 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열흘 정도 입원했는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몸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이 상태로라면 면역 체계가 거의 무너졌다 봐도 되고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평소에 운동 안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 어떠한 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약 처방해드릴 테니까 복용하시고 운동을 잠깐이라도 좋으니 꼭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솔직히 뚱뚱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쪽팔림과 충격을 받아 퇴원을 처방받은 약,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15kg 정도를 감량했고 날씬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말하는 통통한 몸을 갖게 됐어요.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건강관리를 하며 회사를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정말 예쁜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와는 다르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S라인 몸매를 가진 분들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매번 빅사이즈의 옷을 사야 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본 뒤에야 겨우 옷을 구매할 수 있어서 4, 5 사이즈의 적당한 굴곡을 가진 몸매는 저에겐 그림의 떡이었어요.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부족함을 느껴 점점 자존감을 잃어갈 때쯤 운동을 취미로 삼아보자 생각해서 지역 등산 동아리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동아리에서 가입한 이후에도 저만 덩치가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딱 붙은 옷을 입어보고도 싶고 멋진 등산복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울감만 더 커지더라고요. 처음엔 등산을 하다가 맨 뒤에 처져서 동아리 회원들이 잘 챙겨주었는데 점점 지쳤는지 저는 회원들의 관심밖에 나게 되었고 점점 소외되던 찰나 새로 들어온 회원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등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뭐라도 해볼까 하고 가입한 건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우리 같이 올라갈래요? 어차피 뒤쳐져 있는데
말동무나 하면서 올라가죠.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아 이끌어주며 제가 힘들지 않나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모습에 조금씩 호감이 생겼어요. 근무하는 회사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시간이 맞으며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몸에 많이 신경 쓰는 걸 눈치챈 그 남자는 운동을 해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퇴근하고 같이 운동 다니자. 하며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한두 시간씩 같이 운동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키도 훤칠하고 수려하게 생긴 외모에 정장이 잘 어울리는 말 그대로 잘생긴 왕자님이었어요. 저의 못생긴 외모에도 주변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고 저만을 위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연애 기간 후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제 외모를 탐탁치 않아 하셨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살을 좀 빼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나중에 아이도 가질 때 도움이 되지 않겠니? 라며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애비 남편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난 이대로가 좋은데? 라며 단도리를 했죠. 제가 상처받을까봐 늘 신경 써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린 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다 1년 정도 뒤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고 제 친구들과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날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월차를 내고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집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이 모자라 제가 잠시 집안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왔어요. 1층에 내려가서야 지갑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해 다시 집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제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간 상태였고 남아있는 남편의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니 제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야, 너 결혼한 거 후회 안 하냐? 내가 왜 후회를 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재수 씨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뭘 보고 결혼한 거야? 만족해? 맞아, 민준아. 얘기 좀 해봐. 갑자기 네가 결혼한다 했을 때 나도 좀 의아했거든. 너 수림이한테 차이고 나서 보란 듯이 새로운 여자 만나서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내 와이프 많이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솔직히 애도 없는데 마음이 없으면 온전하겠냐? 나는 이혼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봐. 너 어차피 애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고 요즘 이혼이 흠이냐? 그리고 너 내가 내색 안 하려 했는데 너 수림이랑 연락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냐? 야, 그만해. 재수씨 들을라. 말 조심하자.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았어요. 지갑을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처량하고 비참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잠그지 않아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림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서 다 이야기할게. 내가 너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홧김에 한 결혼이라는 거 알잖아. 정말 사과하고 싶어.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5분이라도 시간 내줘. 난 너밖에 없어. 너 지금 그 결혼 생활 만족해? 내가 그렇게 하면 돌아갈 줄 알았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 불륜녀 만들려고 작정했니?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싫다고 말을 하면서도 남편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욕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혹시 몰라 사진첩도 봤는데 그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의 번호는 내 짝꿍으로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와이프 김수정이었고요. 저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거실로 나와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번호로 만나자는 연락을 했어요. 다음날 연차를 내고 그 여자를 만나러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긴장 반 흥분 반 그렇게 커피를 하나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시선을 돌리자 그 여자가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다리를 꼬며 앉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박수림입니다. 생각보다 더 평범해서 놀랐네요. 지금 그 결혼 생활 만족하세요? 갑자기 결혼했다길래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는데 동혁이 눈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 설마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진짜 아니에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은 법적인 제 남편이에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짜고짜 불러낸 것도 웃긴데 그쪽 남편이 아직도 저를 못 잊고 있는 거 아세요? 어제도 연락 왔는데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어요? 지금 나 불륜녀 만들자고 뭐 해보자는 심상은인 것 같은데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요.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였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남편을 생각해 참 흘리는 세개를 새기며 겨우 참았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그 여자의 태도에 기가 막히더군요. 어찌되었던 이미 결혼한 남자랑 사적으로 연락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동혁 씨랑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람답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면 좋나요? 그러고는 곧장 뒤돌아서 카페를 나왔어요.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하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죠. 아니는 다를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냐며 핀잔을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남편이랑 시댁에 차라면 뭐하니? 정작 중요한 아이가 없는데 도대체 너희 신혼 맞니? 잠자리를 하기는 하니? 그러게 결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내가 통역이어도 너랑 몸을 섞기가 싫을 것 같아. 제발 다이어트 좀 하렴. 창피하지도 않니?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아이 안 생기는 게 제 탓이에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서로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 건데. 그리고 아이가 지는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제 몸 가지고 뭐라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심란했던 터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대로 빈정이 상해 시어머니께 소리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감이 생겼고 저는 그날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간에는 근무를 해야 했기에 새벽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고 저녁 퇴근 후에는 남편과 다니던 헬스장에 1:1 PT 이용권을 끊어 운동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운동을 한다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저는 다이어트 한약과 식단 조절 그리고 약간의 성형과 운동을 미친 듯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35kg를 감량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도와준 남편이 고마웠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과 제가 당했던 굴욕들, 남들이 선망하는 몸매를 갖고 여유로움이 생기니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고 다이어트에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동창 모임이라고 나갔다 오면 꼭 외박을 했는데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땅이 떨어진 뒤였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동창회에 갔는데 외박을 한다? 그럼 100% 바람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을 하던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관리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필라테스, 요가, 마사지 등 안 하는 게 없었죠. 돈이 얼마나 들던 상관하지 말고 자기관리에 힘쓰라는 시어머니 덕에 맘 놓고 다닐 수 있었죠. 무조건 최고급 패키지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몸 관리를 시작했어요. 말을 고분고분 듣는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네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몸 관리에 전념하다 보니 저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오전에 조깅을 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쇼핑몰 피팅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냐며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당한 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야의 일이었고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살면서 이런 일을 언제 해보겠냐고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우여곡절 끝에 첫 촬영을 마쳤어요. 인기는 폭발적이었고 저는 SNS로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제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며 쇼핑몰 사장님이 페이를 더 쳐주기도 했어요. 얼굴이 이뻐진 탓에 사장님이 화장품 모델로 한번 해보라길래 딱 한 번 온라인 화장품 모델을 나갔는데 반응이 좋아서 화장품 모델까지 고정적으로 일하게 되었죠. 덕분에 돈도 회사를 다닐 때보다 두세 배는 벌 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 바라보는 그 시선 짜릿하더군요. 친구들과 부모님은 제가 예뻐진 것보다 분위기 자체가 밝아졌다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저는 남편에게 복수한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팅 모델 일을 시작하며 저를 알아봐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제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다이어트 비결, 운동 비결 등을 숨김없이 오픈했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서 쇼핑몰 매출이 급상승했고 저는 두둑하게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자신들의 미래는 알지 못한 채. 예,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것 같으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시간도 시간인지라 이제 나도 할머니 소리 좀 듣고 싶구나. 손주 녀석 자랑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했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구매하며 세금 문제로 1년 정도 더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자 합의를 한 상태였고 양가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노발대발을 하셨을 옛날 분들이셨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고 오늘이 그날이다 생각하며 남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적어놓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동안의 일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솔직히 화를 내실 줄 알았더니 제 결정을 믿는다며 오히려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에서 간만에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행복감인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저는 불쌍해서 딱 한 번 만나주었어요. 수정아,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전 여친 때문에 널 만난 게 아니야. 나는 너가 좋아. 너의 순수한 모습에 반했던 거라고.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라, 제발. 너 내가 무슨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 알아? 이게 다 당신이랑 어머님 때문이라고. 왜? 그리고 너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까지 들먹여? 그리고 막말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 옛날 여자 만났다 쳐. 근데 지금 내가 자기를 했니 뭘 했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나와 결혼 생활 중에 전 여친한테 찝쩍거린 연락들은 다 뭐야? 내가 모를 것 같았니?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히려 제 속을 더 긁더라고요. 도대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결혼 생활 전엔 네가 못생겨서 정이 안 생겼어. 그건 사실이야. 홧김에 그런 거고.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 남자의 본능이야. 그러니 수정이 네가 나 좀 이해해 줄 순 없겠어?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뭐가 어쩌고 어째? 맞잖아. 너도 처음부터 살을 뺐으면 내가 전 여친한테 마음 뺏기는 일은 없지 않겠어? 이렇게 다이어트 할 수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안 한 건데? 라며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제가 고작 그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제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서 전 남친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너 따위 때문에 뺀 내 살들이 아까워. 그럼 이제라도 그 잘난 전 여친 만나서 결혼생활 하면 되겠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서로 번거로울 일도 없고 말이야. 저는 더 이상 있을 가치를 못 느꼈고 남편에게 소리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전화, 문자,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미친 듯이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전부 무반응으로 대처하니까 이번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처음엔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개념까지 없는 며느리면 별 이유도 없다. 못생긴 것 거둬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네 주제에 이혼이라니 가당키나 하니? 라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끝에는 아이 낳으라고 재촉 안 할 테니 이혼을 하지 말라며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모조리 내뱉었습니다.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어머니, 근데 그거 아세요? 그이랑 저 혼인신고 안 한 사이예요. 그러니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따지고 보면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니네요. 아무 관계도 아니니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그동안 저 뚱뚱하다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줌마. 저는 그렇게 휴대폰 번호를 싹 다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나 봅니다. 신혼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 그리고 퇴직금을 모아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했어요. 저는 인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양평으로도 터전을 옮겼어요. 모델 일을 하며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고 광고료까지 받아 집을 2채 정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았거든요. 양평에서 좋은 공기, 밝은 바람을 쐬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었어요. 전원주택을 매입 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 위해 제주도로 1달살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여행을 하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와 인연이 닿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 제주도 이곳저곳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산 지 10년 정도 되었고 저희는 여행을 하면서 호감이 생겨 만남을 지속하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 3년 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는 2살 된 딸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남편은 양평에서 핸드메이드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여전히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모델학원 강의를 해줄 수 없냐는 제안까지 받기도 했답니다. 마음이 따뜻한 남편과 잘 지내고 있지만 지난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가끔은 살이 다시 찌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며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저는 저일 뿐이라며 당당하게 살으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이 어떠셨나요? 많은 공감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주변의 외모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그 모습이 완성된다고요.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셨으면 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